안녕하세요. 저금리닷컴TV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10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추가 대출을 물어보면 1억밖에 안 된다는 답을 들어요. 집에 남은 담보 가치는 몇 억이 되는데도요. 집은 분명히 있는데 돈은 묶여있는 상황.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추가 대출을 정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추가 대출이 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정식으로는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에 순위가 매겨져요. 먼저 잡은 은행 대출이 선순위, 그 뒤에 근저당을 잡는 금융사가 후순위예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부터 돈을 받아가니까 후순위 금융사는 그만큼 위험을 지는 거죠. 그래서 후순위 대출은 선순위 대출보다 보통 금리가 더 높아요. 대신 이미 대출이 있는 집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존 대출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남은 담보 가치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왜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규제예요.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에서는 생활비 목적으로 집을 담보로 잡는 대출, 그러니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묶여 있어요. 담보 가치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1억까지만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DSR 규제 때문이에요. 은행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집을 살 때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으신 분들은 이 기준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은행 밖에서는 추가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냐?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금융권에 가면 시세의 80%에서 90%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대출 1억 한도는 1금융권만의 규제가 아니에요. 해당 규제는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가계자금 목적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는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라면 2금융권을 가도 가계대출로는 1억이 최대 한도예요. 그럼 주택 시세의 80에서 90%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딱 두 가지 경우뿐이에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권 금융사의 사업자 담보대출이거나 3금융권의 P2P 또는 대법 담보대출이거나. 먼저 사업자 담보대출부터 볼게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제도권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대출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자금 명목이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 주택 담보로도 시세의 80에서 90%까지 취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자 담보대출은 신규 사업자 조건으로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무직자분들께는 이 방법을 굳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있는 돈이거든요. 생활비나 보증금 반환 같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억지로 사업자를 내는 건 대출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요. 물론 신규 사업자 조건으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매출 증빙이 가능한 실사업자분들이라면 진짜 자금이 필요할 때 이 상품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품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로 P2P 대출과 대부업담보대출이에요. 흔히들 3금융권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P2P 대출이 뭔지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은행이라는 거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금융소비자에게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이고요. 대부업 역시 정식 등록업체라면 제도권 안에 있고요. 3금융권 담보대출은 가계대출 규제인 1억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도 남은 담보 가치를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출 상담사인 제가 핵심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을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게 쓰기 좋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면서 P2P 대출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거 조삼모사예요. 대부업 담보대출은 보통 계약 기간이 1에서 3년으로 길어서 중간에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P2P 대출은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상품이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신 처음에 대출이 실행될 때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1에서 3% 정도 미리 떼고 줍니다. 결국 대부업에서 단기 상품이 없더라도 그냥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중도 해지하는 비용이나 P2P에서 단기 상품으로 들어가 선치 수수료를 내는 비용이나 금융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먼저 떼가나 나중에 갚을 때 떼가나 그 돈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P2P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상품 모두 발생하는 수수료와 금리를 더한 실질적인 총 비용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수도권 주택 기준이고요. 지방주택은 사정이 달라요. 생활 안정자금 대출 1억 규제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는데 지금 규제지역이 전부 수도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하면 이 1억 한도가 없어요. 가계대출로 1주택자는 LTV 70%, 다주택자도 LTV 60%까지 가능해요. 시세 5억짜리 지방 아파트에 선순위 대출이 2억이 있으면 1주택자 기준 LTV 70%면 3억 5천만 원이
한도니까 추가로 1억 5천만 원까지 나오는 구조예요. 물론 가계대출이니까 DSR은 보겠지만요. 그리고 지방주택도 사업자담보대출로 가면 한도가 조금 더 커져요. 상호금융은 LTV 80%까지 보는 대신 반공제를 해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고 계산하고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80에서 85%까지 보면서 반공제 없이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여기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상호금융권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조건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신규 사업자는 안 되고 기존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세부 조건은 금융사마다 달라서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찾는 게 관건이고요. 정리할게요. 주택담보 추가대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 2금융권 모두 1억까지예요. 그 이상은 사업자담보대출로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권해드리지 않고요. 단기자금이라 하더라도 P2P나 대부업담보대출 모두 발생하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계산해보면 실질 총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해요. 반면 지방에 소재한 주택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1억 한도 규제가 없어서 1주택자 LTV 70%, 다주택자 LTV 60%까지 가능하고 사업자담보대출이면 LTV 80에서 85%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 추가대출이 지금 얼마나 가능한지, 내 상황에서는 어떤 길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업무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로, 업무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하신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이다품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